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오늘도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50분인데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잠깐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이제 주안점 자체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이 좀 팔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이 현재 얼마 팔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 자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좀 매도세 부분이 일단 나타나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1587억 정도 순매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 조금 나은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10시 53분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세로 일단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폭 자체가 줄었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이죠. 일단은 이 숫자보다는 흐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683억 정도 아직까지는 순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선물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10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매도세 자체는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뭐 왕비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시장 한수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왕비둘기는 아니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코로나 델타 변이가 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경제 성장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면, 최근 들어가지고는 백신의 정규 승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 자체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났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FOMC 의사록 발표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크게 변한 게 없다 라고 얘기를 그냥 단출하게 얘기를 하던데, 7월 달 FOMC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중간에 델타 변이가 일단 있었죠. 그래서 오늘 코멘트 요번에 이제 나왔던 코멘트를 보게 되면 델타 변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테이퍼링은 사실은 이제 조만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11월 정도까지는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1월까지 보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이제 고용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고용의 문제냐라고 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400달러 정도씩 이제 줬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일단 9월달에 종료가 돼요. 9월달에 종료가 되면 9월달에 그 부분이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한테 돈을 받아서 계속 소비를 하다가 소비할 돈이 없어지네 이렇게 되겠죠. 소비할 돈이 없어지면은 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하는 수준 자체가 예전에 최소한 이제 코로나 이전 2019년도 단계 정도까지만 올라가줘도 사실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전에 한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일자리 수가 예전에 700만 개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일자리 지금 취업자 수를 보게 되면은 뭐 80만 명, 뭐 거의 뭐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도 한 8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몇 개월 지나면 시장에서 원래 이제 코로나 이전에 굳이 그 실업 부분 자체, 취업자 수 자체를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보통은 이제 고용 지표 자체가 나오는 부분이 뭐 8월달 고용 지표면 9월달에 나올 거고요. 그쵸? 9월달이면 10월달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 이런 재난지원금 자체가 끝나는 부분이 9월이니까 취업자 수는 10월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 10월에 확인을 해서 고용 자체가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사람들이 고용이 되면 당연히 돈을 벌 거고, 돈을 벌면은 소비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러면은 미국의 GDP 성장률의 한 70% 정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비에 중점이 소비에 이제 소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 동력 자체는 꺾이지 않는다.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시장 자체는 좀 약세 움직임,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약세로 움직임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거래소가 그 외국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도 신고가를 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다시금 저점 수준 자체를 얼마로 잡아놨냐면 14,939포인트로 일단 잡아놔서 그게 뭐 부담이 없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죠. 이전에 얘기를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하고 미국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건데,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마지노선은 얼마를 보고 있냐 하면 3106포인트, 이전에 한번 말씀해 드렸죠. 3105포인트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여기 안에서만 뭐 박스로 가도 크게 뭐 무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계속 강세 그냥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계 매매에 조금 더 자유로운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다시금 뭐 최근 들어서 신고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저점 수준은 이제 1015포인트 정도로 지금 자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뭐 1062포인트가 저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올라갈 때 단기 추세 깨지지 않으면 그냥 일단은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도 그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가야 되는 산업이 있다. 뭐 탄소 뭐 국경세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도 강세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국경제TV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강세 계속 시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당구장, 당구 선수들한테 얘기를 걸지 말고 차라리 당구장, 건물주가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 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을, 자, 현대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발전해도 송배전이 필요하고 풍력에서 발전해도 송배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은 9% 정도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이니까 돌파 한착하는지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종목들은 오늘 원익 IPS부터 볼까요? 원익 IP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는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 안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익 IPS는 비메모리 쪽에 비중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상외로 뭐 그다지 강하진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뭐 누림목 정도로 일단 봐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상승 자체가 일단 보시는 것처럼 5만원 내지 5만 1200원 정도는 돌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최근에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44,500원만 깨지지 않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깨지면 이전 저점까지 열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보니까 넷마블 한번 볼까요? 넷마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요즘 생각이 조금 복잡한데, 게임주는 지금 보면은 뭐 NC소프트도 뭐 요즘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일부 게임주들은 안 좋고 일부 게임주들은 크래프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산업 자체가 게임 산업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이제 PC로만 게임을 했었죠 사람들이. 그러다가 모바일로 게임의 툴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PC게임만 밀던 회사는 모바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빨리 행보를 보여줬던 컴투스라든지 뭐 하는 회사들은 또 빠르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은, 그때 NC소프트가 좀 늦었거든요. 그러면서 NC소프트 주가는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최근에 게임주들의 화두 자체는 메타버스, 뭐 VR 뭐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게임은 같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게임 출시 부분보다는 그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조금 길게 놓고 보니까 11만 6,500원에서 위쪽으로는 한 14만 5천원 사이의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일단 보이고요. 구간 안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밀릴 때도 있고,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 때도 있죠. 지금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지금 빠질까 말까 뭐 그러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 오늘 음봉은 조금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2만 3천원 이탈이 되면 일단 11만 6,500원 한번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만 3천원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일단은 13만 7천원 언저리까지는 반등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는 해 두시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중국 내의 게임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도 불똥 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중국의 게임 판호를 못 얻은 지가 꽤 됐고, 그죠? 최근에 판호 얻었던 회사들도 사실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넷마블은 이렇게 흐름 보시고 일단 체크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한번 보도록 하죠. 증권주 금융주가 오늘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닌데, 증권주는 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길게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증시가 안 좋은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공모주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모주가 많으면 증권사들이 돈을 벌죠. 돈을 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리즈, 소위 말해서 매매 부분에서만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조금 바뀌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증권주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다가 뭐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이 했죠. 유진투자증권은 지금 보면은 가격권 기준으로 4,060원 일단 돌파 안착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은 지켜야 되는 가격은 3,900원으로 보입니다. 3,900원이 이탈되면 한 템부터 밀렸다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니까 얘도 박스죠, 그렇죠?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전략 잡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RFHIC 한번 보도록 하죠. RFHIC 사실은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셔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5G 설비 투자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5G가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OTT 뭐 서비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로봇카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인 바탕 자체가 5G이기 때문에, 그리고 5G를 지금 완전 상용화가 되어서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G나 뭐 4G나 뭐 속도 차이 잘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직까지 제대로 5G가 안 깔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단지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뭐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쪽으로 한 26,000원, 위쪽으로 한 47,000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거 이중 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중을 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시작이죠, 그렇죠? 기술적 반등 시작이고, 오르면은 넘어야 될 선 자체가 좀 많아요. 오르면은 여기 이제 35,000원 언저리가 저항이 될 걸로 보이니까, 일단은 이거 넘어설 때마다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장기로 나는 한번 가져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박스권 하단 언저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의 종목 농심 한번 보도록 하죠. 농심은 거래량이 작아서 이거는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매매를 하실 때는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라면 많이 팔리고 뭐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원화가 좀 강세로 가면은 원자재 가격도 좀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일단 좋은 게 있죠. 근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일단 참고는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이전에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죠. 요번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가격의 저항 자체는 일단 306,5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306,500원 돌파하지 못하면 흐름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아래쪽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지지 라인은 291,000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 일단은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한번 볼까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좀 밀리고 있죠. 그렇죠? 아래쪽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연예인 기획사 뭐 이런 쪽은 엄청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 TV 단독, 아니면 넷플릭스 단독,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드라마를 그만큼 많이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드라마를 많이 만든다라는 얘기 자체는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고, 그 연예인들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 자체는 연예 기획사가 당연히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생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연예인 수 자체가 그다지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만 이제 쳐다보고 하고 있는데, 방탄 BTS, 그쵸? 지금은 일단 하락으로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가격권 기준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해 드리면 29만 한 3천 정도 돌파하면 30만 원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락 추세 내에 있으니까 일단 좀 넘어서기 전까지는 단기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오늘 1시에 한국경제TV 출연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